네, 글로벌 외신 센터입니다. 다양한 이슈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기사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CNBC 보도 내용입니다. Jamie Dimon says the Federal Reserve has lost a little bit of control of inflation. 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의 CEO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JP모건 체이스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미국 경제가 지속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억제는 연준이 진행 중인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을 존경하지만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 통제력을 약간 잃은 것은 사실이라는 JP모건 체이스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의 발언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이 다이먼의 발언은 지난 회의록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나온 겁니다. 이 회원들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맞서 싸울 결의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요 외신들은 해석을 했는데요. 다이먼 CEO는 중앙은행이 2%의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모건의 CEO는 미국 경제에 힘이 고무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경기 침체 플레이북을 깨고 있지는 않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의 발언을 살펴보면 현재 미국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고 소비자들은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그들은 그것을 소비하고 있고 일자리는 많다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오늘일 뿐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US will resume economic talks with China at an appropriate time, Yellen says. 네, 옐런 재무장관이 발언을 또 내놨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어떠한 코멘트였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대화는 중요하다며 그러한 대화에 열린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식량 안보와 부채, 기후변화 문제 등 글로벌 문제들을 헤쳐나가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함께 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중국과 함께 경제적인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은 목요일 중국 정부가 방대한 양의 재무보증권을 계속 매각하고 있고 또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관련된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함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중국과 경제회담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인도 벵갈루루에서 열린 G20 금융 지도자 회의에서 이 기자회견을 통해 그렇게 할 구체적인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을 했지만 하지만 그러한 대화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비췄는데요. 글로벌 챌린지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함께 일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면서 앞서 코멘트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시피 대표적인 문제로 식량 안보와 부채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또 젠보 장관은 지난 1월 18일 경제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중국의 류허 부총리를 만났었는데요. 이 회의에서 옐런은 이러한 회의를 건설적이라고 묘사한 바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또 어떠한 흐름이 나타나게 될지 관전 포인트로 두셔야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CNBC 보도 내용이고요. US will create at least 2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lusters by 2030, Commerce Secretary Gina Raimondo says. 네, 어떤 소식이었는지 CNBC 기사 보도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및 과학법 자금을 사용하여 2030년까지 다수의 대용량 첨단 반도체 패키징 및 반도체 제조를 위한 시설을 만들 계획이라고 목요일 발표했습니다. 지나 레이먼도 미국 상무장관의 발언인데요. 각 클러스터에서는 이 강력한 공급업체 생태계와 지속적으로 새로운 공정 기술을 혁신할 수 있는 R&D 시설 그리고 특화된 인프라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산업 집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사 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이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을 뜻하는데요.
이 라이몬드는 팹으로 알려진 미국의 본사를 둔 제조 공장들이 경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첨단 메모리 칩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첨단 집단체를 만들겠다고 말을 한 거고요. 최소한 두 개가 설립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또 이러한 미국의 본사를 둔 제조 공장들의 경우에는 경제 및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현재 세대와 성숙한 노드칩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에 생산을 하게 될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의료기기 그리고 많은 방어 능력들에 들어가는 반도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레이몬드에 따르면 치스법은 세계 최첨단 칩의 92%를 생산하는 대만과 같은 이 제조 독점에 맞서서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독립성을 높이고 그리고 국가 안보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에 힘을 쓰겠다는 레이몬드 장관의 발언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CNBC 보도 내용입니다. Alibaba shares rally 6% after massive earnings beat. 네, 알리바바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가 역시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실적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알리바바가 월가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회계연도 3분기 2,477억 6천만 위안으로 한화로 약 46조 원에 달하는 매출,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69% 급증한 468억 2천만 위안으로 한화로 약 8조 8천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순이익도 19.16 위안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4%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알리바바의 주가는 2020년 10월 정점 이후에 중국의 엄격한 코로나19 통제 정책과 더불어서 이 당국의 빅테크 대리기 기조 여파로 시가총액이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특히나 최근에 이제 빅테크 대리기에 철회하는 중국 당국의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지개를 켜기를 시작했고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영업 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급격하게 호전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 월가 역시 알리바바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의견을 내놨습니다.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 의견을 일제히 상향을 하고 나선 건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알리바바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 중에 93%가 이 주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매수 투자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리오프닝 효과가 알리바바 실적에는 좋은 영향을 줬다는 평가와 함께 알리바바의 성적이 좋았고 이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흐름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기억해 보셔야 되겠고요. 또 월가에서도 이 알리바바 기업에 대한 평가 자체가 나쁘지 않게 평가했다는 점 함께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기사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